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목깎기 명령과 목깎기 피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복수 객체 사이에 규칙을 정하여 빠르게 복수의 목깎기를 생성할 수 있다. 전체 등급 목깎기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다룰 내용으로는 목깎기, 규칙 목깎기, 전체 둥근 목깎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깎기 피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깎기 피처를 실행하기 위해선 입체 형상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모델링부터 먼저 할게요. 자, 작성 패널로 오셔서 여기서 스케치 작성 누르신 다음에 자, 평면에 해당하는 XY 평면을 클릭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패널 확장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와서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할게요. 중심 직사각형 클릭, 사각형의 중심을 여기 원점에다 클릭해서 내려놓을 거고요. 쭉 드래그해서 사각형이 나오면 좌우폭은 100, 100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탭키 눌러서 높이는 5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되면 150짜리 직사각형 프로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목깎기라는 개념 자체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앞에서 스케치 연습을 할 때 목깎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케치에서도 목깎기 명령이 있었죠. 자, 목깎기 명령 같은 경우는 수정 패널에 이제 목깎기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클릭해주고, 자, 모서리를 깎아줄, 모서리의 꼭지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꼭지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도 점이 선택 안 됩니다. 점이 선택 안 되는 이유는 그 꼭지점에 닿아 있는 선이 1개, 2개, 3개. 점이 선택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꼭지점에 닿아 있는 선이 2개여야 합니다. 만약에 2개를 넘어버리면 어느 선과 어느 선 사이에 목깎기를 적용하는지 퓨전 360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선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어느 선과 어느 선 사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는 수직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수평선 사이에 목깎기가 진행된다라고 직접적으로 2개의 선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목깎기 같은 경우는 지금 써있는 10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 한쪽에 이제 목깎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는 돌출 피처로 입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작성 패널에 있는 돌출 피처 실행하고요. 높이는 50으로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입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단계에서 목깎기를 적용하면 그쪽 모서리에 목깎기가 적용된 채로 입체 형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스케치에서 적용된 목깎기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 자, 확인을 해보시면, 자, 요쪽에 있는 이 모서리, 그 다음에 이 모서리, 그 다음에 이 모서리,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요 모서리. 여기에는 목깎기를 적용해 줄 수 없습니다. 스케치 단계에서 우리가 적용해 줄 수 있는 목깎기 같은 경우는, 자, 방금 전에 적용했던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에도 적용을 해줄 수 있겠죠. 스케치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적용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형상에는 목깎기를 적용해 줄 수 있지만 진행 방향의 시작과 끝에 있는 면에 있는 모서리는 목깎기를 적용해 줄 수 없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목깎기를 적용하려면 당연히 목깎기를 해줄 수 있는 피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깎기 피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목깎기 피처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목깎기 피처 같은 경우는 수정 패널에 자, 여기 보면 목깎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확장을 해보시면 안에 목깎기가 있고 뒤에 F키가 각인되어 있으니까 단축키로는 키보드의 F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목깎기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목깎기 팔레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목깎기를 적용하실 땐 내가 모서리를 깎아줄 모서리 선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내가 이제 요 앞에 있는 수직선 요 모서리 마우스가 되면 활성화가 되죠. 클릭해 주시면 선택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제 이 모서리가 사라지고 그쪽 모서리가 깎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반지름 값을 1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저쪽 모서리가 깎여서 내가 선택한 모서리 선은 사라지고 그쪽에 모서리에 목깎기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목깎이를 적용할 때는 같은 값으로 여러 개의 모서리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여러 개의 모서리 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값을 입력하고 다른 모서리 여기 있는 수평선 선택을 해보시면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값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값을 제가 다시 0으로 돌려볼게요. 0으로 돌리고 나면 다른 모서리가 추가적으로 더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값을 다시 주면 목깎이가 잘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은 꼭 값을 0으로 돌려줘야지만 모서리 추가가 가능하냐? 이 부분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개 선만 선택을 하고 한 개 모서리만 선택을 하고 10이라고 입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값을 0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모서리를 더 추가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모서리 선을 선택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거하실 때도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했던 선을 다시 선택하시면 모서리 선을 선택해서 제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굳이 값을 0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원하는 모서리를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 개의 모서리에 목깎이를 하는데 해주는 목깎이마다 값이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팔레트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클릭하시고 다른 모서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값 여기는 한 5로 줄까요? 5로 주고 나면 또 추가되고요. 또 다른 값이다라고 한다면 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는 이제 요 모서리 선택을 할까요? 여기는 7이다. 값들을 입력하시면 한 번의 목깎이 명령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반경의 목깎이를 동시에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팔레트의 항목이 하나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서로 다른 반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깎이가 적용된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에 목깎이 작업한 거를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목깎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눌러서 명령 실행한 거 취소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수정 패널에 있는 목깎이 클릭해가지고 다시 목깎이를 실행했습니다. 자, 목깎이를 적용할 모서리를 선택하는데 제가 모서리 선을 직접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는 항목을 보시면 꼭 모서리만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피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면을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 있는 정면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면을 선택하고 반지름 값을 1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선택한 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서리에 동일한 값의 목깎이를 적용해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이 면은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피처죠. 피처를 선택할 때는 이 형상에서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이나 선이 선택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피처를 선택하실 땐 타임라인으로 오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타임라인에 저 형상을 만들었던 돌출 피처 이것도 선택이 가능한데 클릭을 해주면 그리고 반지름이 10이다 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입력을 해주면 선택된 피처로 만들어진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서리에 모두 같은 값의 목깎이를 적용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돼야 되는 모서리가 너무 많다. 내가 실행했던 명령 피처에서 생성된 모든 모서리에 동일한 값의 목깎이를 줄 거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면을 여러 개를 선택한다든가 모서리 선을 여러 개 선택한다든가 그럴 필요 없이 해당 피처만 선택해서 그 피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서리에 동일한 값의 목깎이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선택했던 피처는 선택해서 다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값이 입력된 상태니까 자, 여기 타임라인으로 와서 돌출 피처를 다시 클릭을 해서 선택을 다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모서리로 요 위쪽에 있는 요 라인 지금 마우스 갖다 대시면 한 번에 쭉 검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저렇게 되는데
자, 거기에 관련돼서 좀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보시면, 이쪽에 접선 체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라인이 한 번에 선택되는 겁니다. 이 라인이 한 번에 선택되는 이유가 여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체크를 꺼보면, 자, 클릭, 자, 여기 갖다 대면 선 하나만, 직선 하나만 이렇게 검게 하이라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춰서 접선 체인을 할 건지 아닌지 선택을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목깎이가 여기 접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에서 분리돼서 발생되는 게 조금 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접선 체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목적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접선 체인을 해제하고 접선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만 선택적으로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모서리를 다시 한번 갖다 대서 지금처럼 접선 체인이 켜진 상태에서 전체 선이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 자, 그럼 선택됐고요. 그 다음에 반경은 기본적으로 1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기에 관련된 모든 선들의 목깎이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반지름 유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상수라고 돼 있는데 뒤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상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하나의 값, 그러니까 내가 목깎이를 적용할 구간 전체에 동일한 값을 적용을 하겠다. 근데 이제 저 상수에서 적용해 주는 값은 저 목깎이로 생긴 호, 즉 여기서 우측면을 눌러서 보면 생긴 요 호의 반지름이 내가 지정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호의 반지름이 정확하게 10인 상태로 작성이 된 거죠. 자, 상수를 확장을 해보시면 두 가지 형태를 더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현의 길이에요. 현의 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지금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나오는데 지금 현의 길이가 이쪽에서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게 저쪽에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의 길이를 한 13 정도로 줄여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잘 생성될 수 있죠. 그래서 현의 길이로 이제 아까 그쪽에 빨갛게 표시된 쪽에 그 입력된 현의 길이로 목깎이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경고를 띄운 건데, 자, 현의 길이를 조정해서 보면 제가 여기 13을 입력을 하면 요 호에 4분점, 4분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상태에서 자, 여기 4분점 그리고 요 4분점에서 반대쪽 4분점을 잇는 직선. 자, 이 선의 길이가 13입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를 통해서 목깎이를 적용해 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설계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설계에 사용되는 목깎이들은 거의 대부분 반지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의 길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확인하면 이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변수를 선택을 하고요. 자, 변수를 선택하면 값은 이제 반경 값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반지름 값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자, 홈으로 돌려줄게요. 등각으로 돌려서 보시면, 자, 반지름 값을 입력하는데 입력하는 칸이 요 위에 나오지 않고 요 밑에 반지름 점 해서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끝이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 화살표도 여기가 활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이 요 반대편 여기가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지점, 요 끝지점에서 발생되는 목깎이의 반지름 값을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0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의 반지름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2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전체 구간을 지나가면서 반지름 값이 10에서 2까지 천천히 변해가면서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변해가면서 목깎이가 발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시작 끝만 값을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포인트를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전체 경로선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경로선을 따라서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빨간색 점 그리고 때로는 녹색 점이 표시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될 때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해당 위치의 점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그래서 여기 클릭 대략적으로 빨간 점일 때 한번 클릭했는데 그러면 점 1이라고 추가가 되고요. 거기에
필렛 반지름 값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는 4를 입력을 할게요. 자, 4를 입력을 하고요. 자, 이 점 1의 위치 제가 마우스로 대략 찍었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선의 길이를 1로 봤을 때 거기에서 0.435 구간이다. 즉 시작에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43.5% 지점까지 도달을 한 부분이다. 정확하게 이 선 길이의 절반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0.5라고 입력을 하시면 절반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해서 해줄 수 있고요. 점이 빨간색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녹색점이 나오는데 녹색점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던 선의 중간점입니다. 선 전체 길이의 중간점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요 녹색점은 여기 평면에서 국면으로 넘어오는 그 접점입니다. 접점. 그래서 특정될 수 있는 포인트는 저렇게 녹색으로 표시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 접점 위 부분에다가 내가 반경값을 추가해야겠다 그러면 녹색으로 표시될 때 클릭해서 점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12로 줄게요. 12로 넓게 가서 그 다음에 여긴 0.725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필렛 값이 변경되면서 전체 경로를 따라가면서 목깎이를 적용을 할 때 그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빠져나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 버튼 누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목깎이 적용한 거 취소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수정해서 목깎이 피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를 선택하는데 이번엔 모서리선 3개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자, 값이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선택이 안 되는 거는 아까 변수로 바꿨잖아요. 변수로 바꿨으니까 변수일 때는 여러 개의 모서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라인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모서리선, 즉 접하는 형태의 이런 모서리선만 선택할 수 있지 이렇게 딱 각이진 모서리는 추가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다시 상수로 바꾸겠습니다. 상수로 바꿔서 자, 두 번째 라인, 그 다음 세 번째 라인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구석 유형입니다. 자, 구석 유형인데, 자, 구석 유형 같은 경우는 자,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10으로 입력을 해보면 구석 유형이라고 하는 건 세 개의 목깎이가 만나는 지점의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링 볼이라고 돼 있는데 롤링볼의 개념은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 정확하게 세 개의 반지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세 반지름을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구의 형태로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나는 부분의 끝에 모서리가 뾰족하게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확장해 보시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트백이라고 있어요. 자, 세트백을 클릭하시면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 자, 이 만나는 지점이 세트백 같은 경우는 내가 목깎이 된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호가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호가 추가적으로 생기는데 이 호 같은 경우 거의 이 호의 반경이 내가 지정한 필렛 반경과 비슷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을 보다 더 둥그렇게 처리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트백을 쓰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목깎이에서는 세트백 상황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형상적으로 이 세트백 형상이 꼭 필요하다. 즉 이 모서리에 각진 부분이 아예 존재 없이 아주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롤링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거는 본인 작업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항목들이 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손댈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좌에서 너무 다루게 되면 강좌가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깎이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목깎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작업한 건 전부 필요 없으니까 전부 없애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목 없음 제일 뒤쪽에 있는 X 표시 클릭해서 자, 창은 닫아줄 겁니다. 이건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장은 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하기 위한 이제 모델링이 필요하니까 자, 작성에 있는 스케치 작성 클릭해서 자, 평면은 똑같이 XY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패널 확장을 하시고요. 여기서 직사각형의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할 거고 클릭. 자, 그 다음에 원점에 중심을 놓고요. 그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좌우폭은 아까랑 동일하게 100, 100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 탭키 눌러서 높이는 8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안쪽에다가 작은 사각형을 두 개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작은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냥 동일하게 간격을 띄울 겁니다. 자, 그래서 수정 패널에 있는 간격 띄우기를 이용할 거고요. 간격 띄우기 클릭해서 자, 여기서 이 선을 선택하는데 지금 마우스 제가 갖다 대니까 모든 변이, 사각형의 모든 변이 다 하이라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건 반드시 체인 선택이 체크돼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꺼져 있다면 한 개 선만 선택되는데 지금은 전체 변을 모두 선택하기 때문에 체인 선택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클릭. 자,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기존에 작성된 사각형 바깥쪽으로 발생을 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값으로 값을 입력을 하면 바깥쪽으로 간격이 띄워진다는 거고 저는 안쪽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엔터 하면 15mm 간격이 띄워져서 안쪽에 작은 사각형이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안쪽으로 더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건데 자, 이때 똑같이 간격 띄우기를 이용할 겁니다. 수정 패널에 있는 간격 띄우기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15 들여준 요 사각형 마우스 갖다 대니까 하이라이트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우측 하단에 보면 한개 오류라고 나옵니다.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간격 띄우기로 생성한 객체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 간격 띄우기의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는 간격을 띄워줄 수가 없고요. 바깥쪽에 있는 선을 다시 선택을 해서 좀 더 큰 값으로 안쪽으로 더 들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입력을 할게요. 자, 그래서 더 작은 사각형을 엔터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파일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돌출 피처로 이제 형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에 있는 돌출 피처를 실행을 하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조그만 사각형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각형을 프로파일로 선택을 하고요. 자, 높이는 3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돌출, 자, 엔터.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케치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처가 스케치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케치가 가시성이 꺼지게 됩니다. 자, 이 가시성을 다시 켜주려면 검색기에 있는 스케치 자원을 관리해주는 스케치 폴더를 확장을 하시고 지금 작성한 스케치 앞에 가시성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시 보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돌출 작업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작성에 있는 돌출 피처 실행하고요. 이번엔 그 다음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 높이는 10으로 줄게요.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또 돌출. 자, 가장 바깥쪽 선택하고요. 여기 높이는 20으로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원하는 형태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스케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케치 1번의 가시성을 다시 꺼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선이 겹쳐 보이지 않아서 형상 파악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최대한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목깎기 피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패널 오셔서 목깎기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목깎기 제일 위쪽에 보면 유형이 존재합니다. 목깎기의 유형에 대해 정의해 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인 목깎기, 가장 기본인 상태고요. 여기를 확장을 해보시면 두 가지 항목이 더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깎기 밑에 보면 규칙 목깎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규칙 목깎기. 자, 규칙 목깎기의 개념은 어떤 식이냐면 복수의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규칙, 즉 룰을 정해주면 그 룰에 해당하는 대로 조건이 맞는 부분에만 목깎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즉 복수의 공간에 이제
한꺼번에 목깎이를 적용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깎이입니다. 자, 일단은 밑에 규칙을 정해주는 규칙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지금 모든 모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면 또는 피처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면은 뭐 이렇게 면을 하나씩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모서리 선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X 눌러 선택 취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된 명령, 피처 단위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피처, 이 피처, 그 다음에 이 피처.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선택했을 때 조건을 내가 어떻게 주느냐, 규칙을 어떻게 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목깎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정해집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체 면을 다 선택해 볼게요. 만약에 전체 면을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 바깥에서 좀 크게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해서 전체를 다 선택하면 이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을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모든 모서리로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반지름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죠. 반지름 값은 한 3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형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모서리에 목깎이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규칙들을 좀 바꿔줄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위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위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써 있는 게 라운드 및 목깎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눌러보시면 라운드 및 목깎이 밑에 라운드만 있는데 라운드만만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부의 목깎이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대체 어디 목깎이가 사라진 거냐? 그걸 잘 이해하셔야겠죠. 지금 보시면 라운드만 하니까 요 바깥에 여기 있는데 보시면 여기 목깎이가 없습니다. 예. 자, 보시면 다시 라운드 및 목깎이 하면 이쪽에 목깎이가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외부로 저렇게 형상의 외부 쪽에 있는 모서리에 적용되는 걸 일반적으로 좀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라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형상의 내부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서 즉 음각으로 파여 있는 부분에 적용되는 모서리를 목깎이, 일반적으로 필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 선택을 목깎이만 해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는 형상들에 대한 목깎이는 적용되지 않고 안쪽으로 파여 있는 부분에만 목깎이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규칙을 바꿔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줄 거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에도 바꿔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모서리 있는데 면 피처 사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되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 좀 달라지는데 일단 면 피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를 다 선택해 놓는 것보다는 선택을 취소하고 일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야지 확인이 좀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선택된 거 뒤에 X 버튼을 눌러서 취소를 해줄 거고요. 자, 모든 모서리를 면 피처 사이라고 바꿔볼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항목의 내용이 달라져요. 자, 면 피처 1이 있고요. 면 피처 2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목깎이가 적용되는 거는 면 피처 1에 선택된 면 또는 피처와 면 피처 2에 선택된 면 또는 피처 사이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면 피처 1은 자, 여기 있는 측면과 여기 있는 정면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면 피처 2는 자, 여기 있는 바닥면을 선택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어디에만 들어가느냐? 여기에만 들어가요. 자, 지금 면 피처 1에 등록이 된 면은 보시면 이면과 이면입니다. 이 두 면, 면 피처 1에 동시에 등록된 두 면 사이 이 모서리에는 목깎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같은 항목에 지정된 것들 사이에서는 목깎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면 피처 2는 요 바닥면이죠. 바닥면이면 면 피처 1과 2 사이에 있는 요 모서리 얘는 목깎이가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 면 피처 1에 지정된 이면과 요 바닥면 사이에 있는 이 모서리에도 목깎이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라운드 및 목깎이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해서 라운드만 하면 목깎이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된 면 사이에는 라운드는 존재하지 않아요. 두 면 사이에는
목깎이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서 목깎이만 선택하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룰을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 피처 사이니까 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피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눌러서 닫고요. 자, 그럼 피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처를 선택하실 땐 당연히 타임라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 피처에서 타임라인 제일 첫 번째 돌출 1번 피처를 지정을 할 거고요. 돌출 1번 피처는 지금 화면에 하이라이트된 가운데 돌출해준 형상을 얘기합니다. 자, 선택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 피처 2를 선택할 때 지금 면 피처 2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반드시 면 피처 2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바닥에 해당하는 돌출 2번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돌출 1에 생긴 형상과 돌출 2로 생긴 형상 사이에서 만나는 모서리에서 저렇게 목깎이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 피처 2에서 X, 피처 3번을 선택하시면 둘 사이는 서로 닿아 있지 않으니까 아예 목깎이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피처 선택할 때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위상을 조절해 주는 건 똑같으니까 별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다시 선택 취소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상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단이 생겼을 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까지 마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취소해서 일단 목깎이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취소해 줄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형상을 만들어 줄 때 간혹 가다가 이제 하는 실수, 목깎이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면 또는 목깎이가 이상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 이제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지금 보시면 자, 피처 2번, 돌출 2번, 돌출 피처 2번을 자, 더블 클릭해서 피처 편집으로 돌아왔고요. 생성이 자동적으로 접합으로 해서 두 개의 본체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하지만 얘를 세 번째로 하게 되면 지금 두 번째로 생긴 형상과 이 형상은 분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바꿔줄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거는 똑같이 접합으로 돼 있을 테니까 지금 본체를 확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본체 1 가운데 있는 얘와 본체 2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목깎이 해가지고 일반 목깎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 있는 이제 요 모서리에 목깎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5 입력하면 목깎이가 아까랑 다르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유는 이 형태가 본체 1번과 본체 2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렇게 형체가 나눠져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고 요거랑 요거 사이에서 목깎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다면 형상이 좀 이상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본체 구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델링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취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전체 둥근 목깎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패널에 이제 목깎이 피처를 실행을 하고요. 자, 유형을 전체 둥근 목깎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중심면이라는 걸 선택해 달라라고 나오는데, 자, 중심면으로 제가 요 앞에 있는 면을 여기 선택을 할게요. 자, 클릭. 자, 그랬더니 목깎이가 저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팔레트를 보시면 중심면이 선택된 다음에는 그 밑에 측면 1과 측면 2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목깎이가 적용이 됐어요. 이걸 이제 우측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입체적인 면의 구성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원래 제가 선택했던 중심면 여기에 수직하게 요 코의 끝에 수직하게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수평한 면, 아래쪽에 수평한 면, 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중심면을 선택하면 중심 양 끝에 모서리를 통해서 닿아 있는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면에 완전히 접하는 형태의 호로 목깎이를 해준다라는 게 전체 둥근 목깎이입니다.
저 명칭 자체가 전체 둥근 목깎이다 보니까 두 가지 경우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어떤 객체를 선택하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서리에 전체 모서리에 둥근 모서리를 준다라는 거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면의 구성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세 개가 안 나오고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두 개의 면 구성에서도 선택된 면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둥근 모서리를 발생을 해준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반드시 면의 구성이 세 개가 나와야 되고, 세 면에 접하는 형태의 호로 둥근 모서리를 처리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되는 건, 지금 제가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한 면에 이제 면의 구성이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면에서 보면 좌우에 이제 여기 수직한 면, 여기 수직한 면이 있는데, 나는 중립면을 이제 여기를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접하게 이렇게 처리됐으면 내가 원한 건 이거였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거 퓨전 360에서 자동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선택할 때 저거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어떻게 면 구성을 가지고 전체 둥근 목깎이를 주겠습니까? 라고 이제 힌트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잘 보지 않고 대충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정할 방법이 없냐? 아닙니다.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부에 측면 1과 측면 2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면 구성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돌려볼게요. 자, 양 측면을 기준으로 전체 둥근 목깎이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측면 1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측면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때 그냥 선택하시려고 하면 선택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제 이 측면을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선택이 됩니다. 자, 측면 하나만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 측면 2는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선택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성되는 면의 구성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를 변경해 주기 싫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선택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취소 버튼 누르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돌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목깎이 실행하고요. 목깎이 확장해서 전체 둥근 목깎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면을 선택하실 때 내가 원하는 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랗게 표시되는 면이 양측면입니다. 지금 보면 요 위쪽이 파랗게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이 파랗게 표시돼서 형상하고 겹쳐가지고 약간 어두운 색으로 표현되는데, 지금 요렇게 선택된 이 상태에서 내가 클릭을 하면 요렇게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자, ESC. 자, 화면을 좀 옮겨서 마우스 움직이다 보면 양 사이드면 가까이 가시게 되면 양 사이드가 파랗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둥근 모서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둥근 목깎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면 처음에 선택할 때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 둥근 목깎이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깎이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